안녕하세요. 김은천 변호사, 유익상 변호사이고요. 오늘 각 법원에 따른 개인회생 어떤 실무의 어떤 내용과 특색에 대해서 한번 편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첫 번째로 맏형이죠. 서울회생법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서울회생법원의 어떤 특징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신다면 좀 어떻게 정리 가능하시겠어요? 서울에서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라. 아, 무조건 해라, 서울에서. 일단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융통성이 있는 이제 베테랑, 에이스 선생님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학생이다, 법원이 선생님이다 라고 한다면은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침도 아주 명확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정들도 잘 좀 헤아려주는 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학급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그런 제도들도 좀 많이 시행을 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전문성이 높고 개별 사정도 잘 보는 좀 융통성이 높은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약간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생위원분들도 이제 계속 바뀌고 뭐 새롭게 이제 임용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회생위원별 편차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제 회생위원별로 정말로 관대하게 잘 봐주시는 분이 있는 것 반면,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방보다는 낫지만 조금 엄격하고 깐깐하게 보는 측면이 있고, 납득이 안 되는 사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서울을 불문하고 끝까지 집요하게 좀 파고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제 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서울회생법원은 이제 어쨌든 그 실무 준칙이 명확하게 좀 있다 보니까 뭐 보정이 나오더라도 사실 그 준칙의 어떤 기준 안에서 또 이제 논의가 되다 보니 또 나름 합리적인 그런 어떤 소통, 뭐 어떤 보정 이런 게 가능한 편인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회생위원분들하고 변호사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설득이 되는 부분도 많고 납득을 해주시는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대법원 판례라든지 예규라든지 뭐 실무준칙 같은 거를 이제 근거로 들면 타당한 근거면 납득을 하시는데, 다른 데는 이제 그게 안 통한다는 게 문제겠죠. 그 서울회생법원의 진행 속도는 좀 어떤 편이라고 보시나요? 굉장히 빠른 편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통계적으로 뭐 보더라도 좀 빠른 편으로 다른 법원보다 개인회생 절차를 좀 빠르게 좀 진행하는 법원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회생법원 가장 인기가 많은 에이스 선생님,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 어떤 경남 지역의 왕이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뭐 서울회생법원을 좀 예로 들었으니까 부산회생법원도 한번 좀 예를 들자면은 조금 또 부산 사나이적인 어떤 권위적임이 있는 합리적 부장 선생님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남 지역의 사건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담당을 해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은 편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제 생각에는 서울회생법원의 준칙을 가지고 왔잖아요. 가지고 와서 이제 뭐 발 맞춰 나가는 그런 이제 추세인 것 같은데, 또 나름의 이런 표현은 좀 곤조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서울과는 독립된 법원이다 라는 게 있는 것 같고, 과거에도 이제 뭐 전세 사기 피해자라든지 이런 준칙들을 발표할 때 서울보다 앞서서 아니면 서울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고 상세하게 뭐 이렇게 발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서울에 종속되기보다는 독자적인 법원이다라는 거를 좀 표방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문제는 사건 진행이 좀 굉장히 느린 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산회생법원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신청서 접수할 때 필수 제출 목록을 다 제출을 하더라도 일단 일괄적으로 보정이 나오는 좀 그런 특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지 명령에 대한 기각도 서울보다는 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원래 지방법원이었잖아요. 그래서 회생법원이 설립된 직후에는 금지 명령이 이제 뭐 거의 뭐 100% 나오다시피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뭐 필수 제출 목록이 도입되면서 그에 이제 맞지 않는 경우는 금지 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도 이제 왕왕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또 필수 제출 목록을 제출하면은 다시 금지 명령을 받아주는 케이스들도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한테 가장 유리한 법원인 거는 사실은 모두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 별 5개라고 할게요. 부산회생법원 별 몇 개 주시겠어요? 4.5. 4.5 정도요? 알겠습니다. 4.5. 부산회생법원은 합리적이고 곤조 있는 부장 선생님 요 정도 별 4.5점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다음 법원은 이제 수원회생법원 가겠습니다. 수원회생법원도 이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따르는 회생법원인데 이제 여기도 부산이랑은 조금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꽤나 이제 지역 자체의 관할 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일단 속도가 좀 느리다는 특징이 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행 청소년을 싫어합니다. 주식 코인을 싫어하는 바쁜 아주 바쁜 선생님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직책을 뭐 과목은 뭐 하나 붙여야 되나요? 뭐 붙일 수 있으면 붙여주시죠. 비행 청소년을 싫어하는 바쁜 학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 학주로 하겠습니다. 학생 준 선생님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주식이랑 코인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서 이게 좀 웃긴 것 같아요. 서울회생법원 안 좋은데 서울회생법원 따르기로 했으니까 청산가치에 잡을 수는 없는데 그쵸. 싫은 티는 꼭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특징적으로 살펴보면 23년도에 법원이 생겼고 회생법원이 그때 이제 제가 영상도 찍은 게 회생법원 만들었는데 수원은 주식코인 그대로 반영하더라. 그렇죠? 실무준칙이 다르게 했다가 이제 서울, 부산하고 똑같이 주식코인도 이제 청산가치 반영 안 하겠다라고 바꿨지만 그렇게 바꿔놨으니까 반영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영은 안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이를 갈고 안 좋은 인상을 갖고서 이제 채무자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한다.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이 있고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유독 좀 약간 주식 코인에 대해서는 싫은 티를 굉장히 내는 법원으로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좀 맞물려서 이제 주식 코인으로 이제 채무 발생했는데 이제 변제율까지 이제 낮다. 그러면은 이제 뭐 금지명령 기각을 내는 경우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드물지만 100%는 아니지만 드물게 뭐 간혹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떤 진행 속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진행 속도 뭐 빠른 편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못 기다릴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도 결국 관할 지역이 넓고 건 자체가 많다 보니까 좀 빠르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아까 좀 바쁘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별 몇 점 드립니까? 채무자 기준입니다. 4점 드립니다. 4점이요? 부산보다 낫네요. 네. 부산보다 4점이다. 부산이 좀 더 낫습니다. 부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원리원칙주의자, FM, 체육 선생님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좀 어떤 규칙 같은 걸 굉장히 좀 중시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형평성도 좀 맞추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좀 특징이 인천지방법원은 제가 느끼기에는 사건 처리 속도가 좀 빨라요. 체육 선생님 같은 거죠. 빨라요. 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뭐 간혹 가다 보면 이제 퇴근을 안 하나 싶을 정도로 이제 빠른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일 처리가 퇴근을 안 하는가 싶을 정도로 빠르다. 아무래도 좀 약간 그런 특징이 있고 여기는 좀 특징적으로는 조건부인가 좀 잘 나오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법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조건부인가 유형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유형을 좀 벗어나더라도 이제 조건부인가를 내리는 경우들이 좀 왕왕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천에 진행하시는 분들은 좀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인천지방법원 몇 점 주십니까? 별 5점 만점에 3.5점. 3.5점이요? 아니 근데 계속 0.5점씩 내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내려가야 됩니다. 이거 3.5점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3.5점까지 내려왔어요. 다음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에요. 요거 너무 법원이 많네요. 이제 조금 슬슬 지치기 시작하는데 일단 뚜껑을 열었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의정부지방법원 이제 예로 들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얘들은 굉장히 그냥 철저하게 본인들의 원칙을 관철시키고 그 지키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채무자의 어떤 그런 사정이나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융통성이 없죠, 거의. 융통성이 없고 별점부터 먼저. 별점부터 먼저 가나요? 별점 2점. 별점 2점. 2점이요? 알겠습니다. 별점 2점이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한다면은 여기는 약간 원칙주의 수학 선생님. 근데 저는 이제 원칙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원칙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들의 원칙이 본인들만의 원칙이지만 대법원 재판 예규나 법의 일반적인 해석론이나 대법원 판례나 그런 거에 맞지도 않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아, 그 원칙이 네. 자기 마음대로다. 원칙이 엉망이다 일단. 아, 그거 원칙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근데 그거는. 그거를 원칙으로 삼고 끝내 이제 지키려고 노력한다. 아, 끝끝내 지키려고 노력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진행 속도는 어떤가요? 진행 속도도 엄청 느리죠.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보정의 양이 어마어마하고 네. 그 보정을 이행을 하려면 채무자들도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네. 그 보정을 또 검토를 하려니 당연히 이제 늘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게 원칙이 많으면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일례로 배우자 관련된 서류도 다 검토하고 다 보잖아요. 예, 보정 공고 나오는 것도 의정부는 엄청 저기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거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 많고 법리적인 거를 잘못된 보정이라고 해서 법리적인 부분들과 대법원 판례까지 같이 써서 지적을 해주면 그거를 가지고 또 항의를 합니다, 저희한테. 하지만 그 항의의 근거는 없습니다. 없다? 아, 맞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서류 요청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의정부만의 색이 있는 그런 어떤 서류들도 많이 요청을 해왔는데 이런 어떤 서류들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개시 결정 자체는 잘 나온다고 보시나요? 기각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요청하는 서류들을 포를 안 달고 또 잘 내면 개시는 잘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서류의 양이 많고 변제율이라든지 변제 기간을 늘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좀 계속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는 법원이다.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뭐 그런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의정부에 파산은 접수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의정부 지방법원이 가지는 어떤 깐깐함과 그 말씀하신 특유의 원칙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여기는 별점이 2점. 그러니까 뭐 제 자랑인데 작년에 의정부 그 파산 접수했는데 그 파산 관제인이 저한테 직접 전화 온 적이 있어요. 그래요? 왜요? 저랑 꼭 통화를 한번 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이제 원래는 파산 요건 자체가 애매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기각당하기 직전에 판사님 앞에 가서 이제 열띤 변론을 하고 돌아와서 의견서를 냈더니 그 의견서를 보시고 이렇게 잘 쓴 의견서가 있어. 잘 썼다. 변호사님과 꼭 한번 통화를 하고. 그 특유의 원칙에 부합하는 의견서를 쓰셨군요. 네, 결국엔 대리인 하기 나름 아닌가. 그렇죠. 결국에는 특유의 원칙도 결국 대법원 판결과 정제된 논리적인 글 앞에서는 다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이 스포가 될 수 있는데 광주보다는 훨씬 좋은 법원이다. 그렇죠. 그거 스포 아닐걸요? 그래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법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법원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문학 선생님. 여기는 이제 아주 조용하게 이제 디테일을 세심하게 챙기고 강조하는 문학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인데 채무자의 어떤 개별 사정들을 잘 고려해주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진행 속도도 뭐 저는 비교적 좀 빠른 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회생위원회에 따른 차이들은 모든 법원이 다 존재하지만 그래도 춘천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융통성이 좀 있고 잘 헤아려주는 편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별점 한번 가시죠. 별점이 재밌네요 하다 보니까. 춘천은 4점 드리겠습니다. 춘천 4점이요. 춘천 4점. 수원 정도다.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춘천 쉽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막상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융통성 있고 최근에 또 이제 회생위원 두 분이 이제 좀 굉장히 서울급으로 융통성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좋은 법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지방법원 또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사건 접수하면은 강릉지원에서도 개인회생 하는데 그쪽으로 사건 보낼 생각 없으니까 이런 보정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낼 생각 없죠. 강릉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일은 하기 싫은가 봐. 그래서 그런 건 나오더라고요. 뭐 어쨌든 굉장히 고득점이에요. 4점 나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게 잠깐 나왔는데 이제 이어서 강릉지원 가겠습니다. 강릉지원. 강릉지원은 이게 전형적인 이거 좀 선생님으로 어떻게 선생님이라고 좀 평가를 좀 하기는 꼰대 선생님 정도로 하시죠. 꼰대 선생님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죄송합니다만 실력과 능력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런 어떤 그 뒷받침이나 서포트가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너무 직설적인가요? 아니 2.5점 드리겠습니다. 2.5점이요. 알겠습니다. 2.5점. 네, 뭐 딱히 크게 할 말은 없죠. 네. 근데 어차피 뭐 여기는 춘천이 또 있으니까. 뭐 춘천으로 하는 게 그렇죠. 그냥 춘천으로. 속초에서 그냥 조금 걸리더라도 네. 춘천으로 집회 한번 다녀오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다. 그렇죠.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저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대전지방법원은 제가 봤을 때 약간 MG인 척하는 그 선생님이 MG인 척하는 선생님. 나는 이제 젊은 척을 막 대외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꼰대고 요즘의 어떤 문화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어색하고 뭔가 조금 촌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선생님으로 좀 정리를 할 것 같고요. 이상한 요즘 말투를 어색하게 따라하는 어른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겨울 이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본인들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회생법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발맞춰서 준용하겠다라고 했는데 하겠다고 했으면 하든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게. 약간 이런 거죠. 그렇죠. 좀 어때요? 진행 속도는 좀 어떤 편인 것 같으세요? 진행 속도 그냥 평균적이지 않을까. 평균적이다. 전국법원 통틀어서. 근데 뭐 이제 재판부별로 좀 편차는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서울회생법원의 준칙을 갖고 왔다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배우자 재산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보정 단계에서 저희 이제 싸워야 되니까 이제 실무준칙 너희들 이제 한다라고 했으니까 실무준칙 들고 와서 벌써 내면 그러면은 그거 그렇게 가야 되는데 본인들 따르겠다라고 했으니 근데 그게 좀 잘 알아듣는 듯한 느낌이 또 아니에요. 모든 걸 따르겠다라고 한 게 아니니까 이제 상황에 맞게 상황에 반영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지 않는 거 같다. 결국에는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좀 많은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아예 그냥 그런 말을 하지 말던가 기대를 갖게 해놓고 그 기대를 저버리는 거 이게 더 나쁜 거지. 그리고 사실. 이거 실무준칙 따르겠다라고 했으니까 보정 공고 그 대응하는 단계에서 실무준칙 지침 갖고 와가지고 의견서 써서 내는데 그 단계에서도 약간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약간. 왜냐면 다른 이제 뭐 법원과 달리 자기네들은 하겠다라고 했으니 우리 이제 그거에 맞춰 싸우는데 또 안 듣는 느낌이니까 이게 좀 그래요. 별점 몇 점 주십니까? 3점 주겠습니다. 3점? 아 좋습니다. 다음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제가 봤을 때 여기도 조금 좀 막혀 있는데 여기는 약간 교과서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는 선생님 정도로 평가하겠습니다. 여기 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인천이랑 좀 비슷할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여기도 조건부인가 많이 나오고 조건부인가를 좀 좋아하는 편이죠. 그러고 진행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조금 약간 인천 좀 느낌이 있고 도박 주신 코인 여기도 사실은 이제 좀 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건부인가 좋아하고 그다음에 여기 좀 특징적으로 금지 명령 나오기 전에 보정 먼저 내리는 경우가 꽤나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또 어떤 그렇게 또 꽉 막힌 듯한데 또 얘기를 하면 좀 들어주는 좀 그런 느낌 융통성은 약간 있다. 있는 뭐 한 3.5점 하겠습니다. 3.5점 정도. 대전보다는 조금 낮은 거 아닌가? 대전보다는 좀 낮다. 청주에 좋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가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좀 나이가 있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좀 느려. 그래서 약간 뒷짐 짓고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젊었어. 원래는 젊었는데 재작년까지 굉장히 젊었는데 20대였다 갑자기 급서 늙어서 뒷짐 지고 배 내밀고 걷는 그런 교무부장 선생님. 좀 꼼꼼하고 원칙적인 걸 강조하는. 제가 봤을 때 대구지방법원은 그냥 꼼꼼한데 느려요. 그냥 좀 제 느낌은 좀 그렇거든요. 원래 굉장히 빨랐는데 뭐 2달 만에 개시 결정이 나고 뭐 정말 뭐 보정이 막 접수하자마자 나오고 정말 후다다닥 진행되는 느낌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24년 정도부터 굉장히 느려졌어요 사건이. 그렇지만 뭐 융통성 측면에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좀 의견을 좀 들어주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느린 게 보정이 너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정 막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뭐 까먹고 있으면은 그냥 나오더라고요. 했었었나? 잊고 지내면은 어느 순간 이제 보정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그 대구도 이게 본인들이 어떤 진행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건 인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변제기일 변경 신청이나 이런 부분은 개시 결정이 이제 늦어지게 되면은 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꽤나 좀 잘 받아주는 편인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네, 그런 것 같고요. 4점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4점인가요? 느리지만 높네요. 그냥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지방법원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같이 그냥 묶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부산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묶어서 그냥 부산으로 한 줄 접수하는 평가. 게 좋습니다. 부산의 회생법원으로 부산, 네. 부산의 회생법원으로 그냥 접수를 해라. 이렇게 한 줄 정리. 그렇게 급하게 게시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없다면 부산회생법원이 답입니다. 아, 그렇죠. 여기도 어쨌든 부산회생법원이 이제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인식을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에는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하는 게 옳은 선택이다. 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아, 여기 어떤 선생님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부산으로 합시다. 부산으로 하시죠, 그냥. 예. 아, 여기는 좀 별점 몇 개들이 부여하십니까? 아, 별점 네. 부여를 거부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저희가 빠지나요? 울산 창원은 사건 접수를 안 한 지가 뭐 2년이 넘었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있지만 사용되지 않는 좀 관할이기는 하죠. 굳이 금지 명령 기간의 네. 리스크를 안고 그렇죠. 진행하기에는 뭐 의뢰인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아서 접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지방법원입니다. 0점 됩니까? 0점 가능하죠. 네, 0점입니다. 아, 0점. 아, 별점부터 부여. 0점은 일단은 그냥 안 되는 걸로 하면은 몇 점 주시죠? 0.5점. 0.5점.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0.5점. 별 반개 받아가셨고요. 네. 광주지방법원은 제가 봤을 때 어떤 개인 회생의 전문성, 사무실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로서 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 그 보정의 내용이 굉장히 난해하다. 좀 어렵죠.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의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자존심 센 자부심 강한 국어 선생님, 논술 선생님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 중학교 때 논술 선생님이 있었는데 광주지방법원이랑 아주 유사해요. 그 예전에 놀토라는 게 있었어요. 놀토 제도가 있어서 토요일 날에 격주로 이제 뭐 학교를 안 가고 있는데 토요일에 CA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제 자랑이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논술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논술반을 CA 시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CA 시간에 논술반을 하기 싫었거든요. 이거 제 선택사항이잖아요, CA는. 저는 다른 걸 테니스반을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하고 그냥 논술반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약간 광주지방법원 같은 그런 느낌이다. 말이 안 통하네요. 말이 안 통하요. 건의로 찍어 눌러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네. 진행 속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진행 속도도 뭐 말도 안 되게 느리고 말도 안 되는 보정에 대해서 다투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한도 끝도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광주지방법원은 보정이 좀 기분 나쁘게 나와요. 기분 나쁘고 뭐 우리가 내는 얘기를 들을 생각도 없고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어요. 없어져야 되는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담이 아주 네. 그렇군요. 여기 또 특징적으로 중지금지 명령도 잘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상대적으로 기각도 많이 되고 하니까. 근데 그거 기각이 잘 나오는데 개시결정도 빨리 안 나와. 이거 완전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광주지방법원은 그 고유한 법체계가 따로 존재하는 좀 지역인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나라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박 주식 같은 경우에 변제율도 사실은 이제 그냥 내부적으로는 한 7-80% 정도는 맞추기를 계속 요청을 80% 하고 무조건 나오는데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기 정보공개 청구도 한번 했어요.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근거 없습니다. 네, 이걸로 이미 뭐 다 이 법원에 대한 설명은 끝난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보정이 나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또 보정을 내고 그걸 저희 이제 표현상으로는 뭐 보정에 싸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그게 싸우는 게 아니라 나오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견서 써서 내고 설득을 하고 상호간의 어떤 논리가 공방이 있는 그런 어떤 절차인데 여기 진짜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보복성 보정도 좀 많이 나오고 좀 힘들어요, 광주지방법원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그 개인 회생의 어떤 전문성 이외의 덕목, 인내력과 참을성 이런 것도 대리인에게 많이 요구하는 그런 법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법원 갈게요. 전주지방법원이고요. 전주지방법원은 제가 봤을 때는 채무자 어떤 그런 내용 이야기하거나 그런 어떤 의견 자체를 좀 잘 들어주는 편인 것 같고 양호 선생님 좀 이런 느낌으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교적으로 채무자 우호적인 법원이라 생각을 하고 진행 속도도 저는 빠른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호적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깐깐해. 보정의 양이 많은 측면이 있어서 3.5점 정도. 3.5점이요? 네. 근데 여기 사실은 보정 공고 좀 깐깐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보정 기한 자체는 그래도 그런 거를 좀 반영해서 조금 넉넉하게 주는 편이잖아요. 넉넉하게 주지만 양이 적은 게 좋죠. 너 숙제 많으니까 기간을 여유 있게 줄게
이거보다. 숙제 조금 빨리 내. 이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숙제 조금 내고 빨리 내가,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맞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 전주지방법원에 그 외부회생위원님이 이제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보정 안 내고 게시를 좀 잘 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거는 뭐 이제 케바케. 예. 볼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주지방법원 아까 3.5점? 네, 3.5점. 3.5점 가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이거든요. 제주지방법원 마지막인데. 근데 1점 드리겠습니다. 1점이요. 저는 여기 제주지방법원은 그 원호민 선생님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화가 잘 안 통해요. 사실 뭐 민사 형사 재판도 근데 문제가 많죠. 이거 개인회생 절차뿐만 아니라 민사 형사도 사실은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번 재판 갔는데 재판장이 그래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해요. 서울에서 이렇게 하지. 여기 빼고 다 그렇게 하는데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이미 인식 자체가 약간 좀 그래요. 탐라국입니다. 탐라국이에요. 맞아요. 이게 좀 정확한 표현. 그냥 약간 다른 그런 느낌이고 느려요. 그리고 엄청 느리고 양도 많고 여기도 뭐 보복성 보정을 서슴지 않고 내리는 편이고 그리고 약간 그 채무자의 어떤 그런 사정이나 그런 융통성도 사실은 잘 봐주지 않는 것 같고 그냥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재밌는 게 작년엔가 제가 이제 보정이 이러한 측면에서 부당하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런 게 기본적으로 간다 이렇게 냈더니 보정이 이렇게 나왔어. 서울 회생법원 그 아는 지인한테 확인해 본 바 서울도 이렇게 재판을 한다고 함 뭐 이렇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해서 결국에는 뭐 이제 관철시키긴 했는데 하여튼 뭐 근데 보정은 진짜 답이 없다. 그리고 제주지방법원은 좀 기각 내는 것도 그냥 별 부담 없이 내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기각은 결국엔 판사 이름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광주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판사들도 기본적으로 안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각이라는 게 사실 법원 입장에서도 종국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무게감이 있는 결정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여기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몇 점이라고 했어요, 별점이? 1점. 1점. 네. 광주보다는 낫다. 어떤 점이 낫나요? 적어도 변제율을 정해놓지는 않으니까. 변제율을 정해놓지는 않으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가벼운 마음으로 전국 법원을 간단하게 좀 찍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꽤나 시간이 걸렸네요. 이게 할 말은 더 많지만 할 말은 더 많지만 그래서 좀 가볍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개인회생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뭐 내가 어느 관할에서 어느 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은 좀 한번 참고를 하시면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상담하시면은 그 단계에선 저희가 어떤 법원의 특색이나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또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안내를 드리니까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